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참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갈수록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 백수가 몇 명 같습니까? 무려 지난달에 120만 명이라고 하는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어차피 퇴직을 하고 저희 두 딸도 이제 취업을 해서 뭐 그나마 괜찮은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큰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 미래를 짊어질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100만 명 이상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보도를 보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꼭 처음부터 우리 인생이 꽃을 피면 좋겠죠.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먹고 살기 좋다 한들 지금 몇 명이나 몇 퍼센트나 그렇게 될까요? 다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 서문에 참 아주 뭉클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이 세상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좀 배우면 되겠는데 자연의 이치는 자연의 이치고 우리 인생은 쉽게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보면 절대로 쉬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밤이 익어서 스스로 그 밤의 껍질을 깨고 나와야만 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시대가 워라밸이다, 디지털 노마드다, 온통 SNS를 보면은 어디에 가서 1시간만 일하고 돈 번다, 또 어디 가서 100일 살기 이와 같은 그와 같은 것들이 자꾸 우리 세상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냥 나만 그렇게 살면 되지. 이 SNS 때문에 갈수록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에 우리는 나를 들여다보고 인생을 좀 멀리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 주변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겉모습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지치게 되는데 내가 나의 길을 가면은 지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이 책에는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취업이 잠시 안 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저희 두 자녀 또한 취업이 안 돼서 정말 때로는 그냥 때려치고 쉬고 싶었지만 하지만 힘들수록 다시 한번 나를 발견하는 그러한 태도가 나를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한 번이잖아요. 두 번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힘들면 쉬고 그냥 잠시 오랫동안 어딘가 떠나면 되지만, 그런데 내가 아주 힘들고 지칠 때는 잠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취업이 안 돼서 세상이 귀찮아서 그냥 쉰다라고 하는 이 보도를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참 힘겨운 시간을 많이 지내왔기 때문이죠.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은 그 칼자루를 내가 쥐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그 칼자루가 부모가 쥐은 것이 아니라 그 칼자루는 내가 쥐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집에서 무엇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칼자루는 내가 쥐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마음을 잘 추스리면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안 되면 당장 주눅이 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내 모습 내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남과 비교 안 할 수 없지만, 하지만 그것은 잠시이고, 내가 사는 길은 내가 혼자 생존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세대가 보면은 부모님의 세대가 있고 또 자녀의 세대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오랫동안 의존하다 보면은 마마보이가 되고 또 마마 청년이 되고, 요즘 참 뭐랄까요,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보면은 부모님의 연금을 받고 또 살아가는 그러한 마마 어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정말 힘겹게 젊은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수록 자기 실현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꼭 좋은 기업에 가서 자기 실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정말 저희 딸이 아르바이트로 취업을 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일을 잘못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동료가 없잖아요. 누가 아르바이트를 봐주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펑펑 화장실에서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죠. 직장생활 하면서 신입사원 초기에 참 상사로부터 야단도 많이 맞고 했는데요. 이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으로 들어가든 아르바이트로 들어가든 초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면서 꼭 우리가 살기 위한 허구지책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면서 인생 지책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가면은 우리는 어느새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거의 1년에
한 39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왜 늘어나는가? 이와 같은 것들은 남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다움을 찾고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립심을 터득하면은 여러분이 혼자 거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뱀에게서 허물이 벗겨져 나가듯 어떤 것이 자신을 떠나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내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것들이 이제는 내 마음속에 있지 않고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것이 결국은 여러분이 자아 실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보석처럼 다듬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했습니다. 남의 욕망을 욕망하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지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인생에서 주인공은 바로 나잖아요. 그래서 남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 자신 내면을 들여다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든가 남이 요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보석, 나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은 나는 충분히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 무거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힘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파이팅 하시고요.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